14. 인터넷상의 교류는 설탕 대용품과 같을 뿐이다. 친구와 함께한 경험은 따뜻한 추억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인터넷의 발달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린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SNS 계정을 활용해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새로운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덧 SNS는 공기와 같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5천여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관찰한 결과 페이스북 사용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물론 이는 페이스북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지만 다른 플랫폼 사용자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계속 피드가 업데이트되며 가족, 친구, 동료는 물론이고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사이의 사람에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스타의 삶까지 공유되는 것이 SNS이기 때문이다. 내 친구 샤오원도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셀피를 찍고 사진을 편집하고 글을 써서 게시물을 올린다. 그러고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얼마나 달렸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을 살펴본다. 그런데 얼마 전 샤원이 대뜸 이렇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다채로운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단조롭고 재미가 없을까? 나는 말했다. 그렇지 않던데? 네 SNS를 볼 때마다 하루하루를 참 알차게 보내고 있구나 생각했거든. 이 말에 그녀는 잠시 기분이 풀린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다들 어쩜 그렇게 예쁜 사진을 올리는지, 사진을 보정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는 걸까? 난 사진 한 장 보정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던데.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귀찮아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더니 그건 대체 무슨 심리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는다면서 왜 계속 남의 SNS를 구경하고 있느냐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특히 아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뇌구조를 가졌다는 소리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와 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동족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동료의 인정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어느새 본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심리학자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봐도 자존감과 소속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속한다. 한 과학자가 연구실로 실험 대상자를 불러 SNS를 할 때 뇌의 움직임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좋아요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흡사 다른 사람과 포옹했을 때와 같은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항상 종을 흔들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되었다는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도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다. 개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데에는 종소리와 먹이를 연결짓는 조건화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울릴 때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메시지다. 누굴까? 누가 내게 좋아요를 눌렀나? 새로운 피드가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일종의 정신적 보상을 획득한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SNS를 사용하는 행동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하나의 명령어처럼 작용하기 시작했다. 즉, SNS 앱을 열고
알림음을 듣는 순간 우리의 대뇌는 정신적 보상을 획득할 기대에 부풀어 도파민을 분비했다는 뜻이다. 종소리를 듣고 먹이 먹을 기대에 부풀어 침 흘리던 개처럼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기쁨을 얻고 나면 같은 일에 대해 더 이상 같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물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좋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무척이나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과 포옹할 때와 같은 대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현실은 여전히 나 홀로 집에일 뿐이다. 한참 동안 SNS를 하고 난 후 밑도 끝도 없이 공허감이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곤약을 잔뜩 먹어 포만감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 섭취한 칼로리는 0인 상황과 유사하다고나 할까? 직접적인 교류나 접촉 없이 SNS상에서 느끼는 달콤함은 그저 설탕 대용품의 달콤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곤약을 먹는 것이 도움될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자신의 위를 속여 섭취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적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행복해지고 싶은 상황에 설탕 대용품을 사용한다면 어떨까? 물론 보기엔 흔히 말하는 인사이더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정신적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미국의 영화배우 겸 가수 셀레나 고메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뒤로하고 돌연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적이 있다. 한때 그녀는 매일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고 게시물을 업데이트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오죽하면 인스타그램에 달린 좋아요 수와 댓글을 확인하는 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낸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의사에게 SNS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과감하게 계정을 삭제한 뒤 심리치료를 받았다. 지금도 소속사에서 관리하는 계정이 있을 뿐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SNS 앱이 없다. 다음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킴벌리 영 박사가 고안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법인데 8개 질문 중 예가 5개 이상이면 인터넷 중독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1. 머릿속에 온통 인터넷 생각뿐인가? 예컨대 인터넷으로 했던 일이나 다음에 인터넷으로 뭘 할지를 계속 생각하는 경우. 2. 인터넷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만족감을 느끼는가? 3.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수차례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가? 4.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사용을 중단하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쉽게 화가 나는가? 5. 인터넷 사용 시간이 애초에 계획한 시간을 항상 초과하는가? 6. 인터넷을 하느라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거나 배움 또는 일할 기회를 놓친 적이 있는가? 7. 인터넷에 빠진 정도를 숨기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 또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8. 인터넷을 문제도피나 부정적 감정의 해소 도구로 여기는가? 만약 SNS를 그만두려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태라면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아라. 친구에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예정이니 절대 바람 맞추면 안 된다고 말해라.
그럼 친구는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도전이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용감하게 외출하라. 물론 잠깐은 꽤 초조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불과 10년 전, 아직 스마트폰이 없을 때도 우리는 잘만 살지 않았던가? 단 외출할 때 지갑은 꼭 챙겨야 한다. 친구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윈도우 쇼핑을 하고 운동하는 기쁨은 SNS를 통해 얻는 기쁨과는 또 다른 형태일 것이다. 단언컨대 친구와 함께한 경험은 따뜻한 추억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인터넷을 벗어난 진짜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지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실생활에서 갖는 친구와의 만남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것보다 느릴지는 몰라도 더 큰 행복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매일 3분 습관.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스텝 1.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는다. 친구에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예정이니 절대 바람 맞추면 안 된다고 말한다. 스텝 2.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용감하게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 단, 지갑은 잊지 말고 챙기자. 스텝 3. 친구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윈도우 쇼핑이나 운동을 한다. 스텝 4. 친구와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해본다. SNS를 통해 얻는 기쁨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스텝 5. 인터넷을 벗어난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져 현실적인 행복감을 자양분 삼아 초조함을 극복한다.